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태어난 첫 손주를 처음 본 날 말이에요. 분만실에서 갓 나온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만 한 얼굴,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입술을 보니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어요. 아들 녀석이 어린애 같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강아지 같은 손주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 작은 거사 할머니 손에 쏙 들어오네. 나는 손주의 보들보들한 볼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손 씻지도 않고 애 얼굴을 만지세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다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순간 머리가 쭈뼛 당겨지는 아픈 느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이런 거친 행동이었어요. 갓 낳은 산모가 침대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야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손을 놔. 네가 지금 미쳤나? 갓 낳은 것이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 머리를 잡고 이게 뭔 꼴이야. 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어요. 병실에서 두 여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머님이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애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냐? 놓으라고. 이 버릇 없는 년이.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만져보는 것도 죄가 되는 거냐? 간호사들이 달려와서야 우리는 서로를 놓았어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째려보았고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며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산모부는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간호사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어요. 첫 손주를 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예민해져 있어서요. 출산 후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요. 라며 며느리를 두둔했어요.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두피가 아려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이게 뭔가 손주 얼굴 한번 만져보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인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거친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더욱 까칠해졌어요. 내가 뭘 해도 트집을 잡았어요. 손주 옷을 사가면 어머님, 죄송하지만 요즘은 이런 걸 입히지 않아요. 이런 원단은 아기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좀 촌스럽지 않나요? 라고 했고 미역국을 끓여가면 어머님 정성은 감사한데요. 너무 짜요. 저 혈압이 있어서요. 그리고 요즘엔 이런 진한 국물 안 먹거든요. 라며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특히 손주 돌보는 일에는 아예 나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려 하면 어머님은 예전 방식으로 하실 텐데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저귀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갈아주는 방식, 발진 방지 크림까지 다 달라졌다고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며 가로막았고 손주가 울어도 어머님이 안으시면 더 울어해요. 낯을 가리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함부로 안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대요.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 서적도 읽거든요. 와이프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예민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며 아내 편만 들었어요. 나는 점점 우울해져 갔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인데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뭘 해주려 해도 거절당하기만 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는 매일 불러서 손주를 돌보게 하면서 나만 배제시켰어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나도 손주가 예쁘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구나. 나도 할머니인데 손주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러자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초보 엄마라서 신경이 예민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방식이랑 요즘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요. 아기한테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애가 좀 크면 그때 봐주세요.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손주가 100일을 맞았어요. 나는 정성껏 100일상을 차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고 과일을 깎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마워하자 내 마음도 좀 풀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요즘엔 백일상 이렇게 차리지 않아요. 너무 번거롭고 옛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 아기한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첨가물도 많고 너무 달고 짜잖아요. 그래도 우리 손주 100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이게 우리 전통이야. 제대로요? 이게 제대로인가요? 요즘은 케이크로 간단하게 하고 아기한테 좋은 유기농 이유식이나 과일로 하는데요. 어머님은 정말 구시대 사고방식이세요. 며느리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상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우리 손주 첫 뱃길인데 이런 소리를 하다니. 어머님이야말로 뭘 하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인터넷만 봐도 요즘 육아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은 공부도 안 하시면서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우리는 또 언성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손주 앞에서는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와 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며느리는 나를 완전히 구시대 사람 취급했어요. 내가 뭘 말해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가 입버릇이었어요.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정말 내가 틀렸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돌을 앞두고 벌어졌어요. 며느리네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에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섰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양말을 벗고 들어오세요. 빨리요.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보았어요. 왜? 양말이 뭐 어때서? 깨끗한 양말인데. 더러워요. 밖에서 신고 온 양말로 우리 집 거실을 돌아다니면 어떡해 해요. 우리 아기가 기어다니는 곳인데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위생관념이 없으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마치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야, 그럼 내가 양말을 더럽게 신고 온 줄 알아? 아침에 깨끗하게 빨아서 신고 온 양말인데 뭐가 문제야?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상관없어요. 밖에서 신발 신고 다닌 발로 우리 집 바닥을 밟으면 안 된다고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온갖 균들을 다 묻혀오시는 거잖아요. 나는 기가 막혔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균이나 바르러 온 줄 아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님이 이해를 안 해주시네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위생관념이 달라졌다고요. 특히 아기 있는 집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집에 가봐도 다들 그래요. 위생관념? 너 지금 나를 더럽다고 하는 거냐? 나를 세균 덩어리 취급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규칙이에요. 우리 집 규칙.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지금 시어머니를 모독하고 있는 거야.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도 질 수 없다는 듯 맞섰어요. 모독이요? 어머님이 먼저 우리 집 규칙을 무시하시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요. 그걸 지켜달라고 하는 게 모독인가요? 규칙? 이게 무슨 규칙이야?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양말 신고 들어온다고 이런 난리를 피우다니. 미쳤다고요? 어머님이 더 이상해요. 남의 집에 와서 지킬 건 지켜야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식으로 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손이 먼저 나갔어요.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이 버릇없는 것이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도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 머리채를 움켜잡고는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때렸잖아요.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예요? 정말 최악이에요. 왜 저를 괴롭히세요? 와, 이 미친년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나도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겼어요. 거실 한복판에서 우리는 또다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어요. 이번엔 정말 치열했어요. 서로 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놔, 아야, 진짜 미친 시어머니네. 어머님이 먼저 놓으세요. 저 정말 참을 한계예요. 우리가 뒹굴면서 탁자 위에 물컵이 떨어져 깨졌고 소파 쿠션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놀란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와이프,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마침 들어온 아들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애가 무서워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는 그제야 서로를 놓았어요. 나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도 왜 이래요? 아들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네, 와이프가 나를 더럽다고 하잖아. 양말 신고 들어온다고 난리야. 이게 시어머니 대접이냐? 어머님이 우리 집 규칙을 안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저를 때렸다고요. 먼저 폭력 쓰신 건 어머님이에요. 며느리도 울먹이며 항변했어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요. 아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식어버렸어요. 아들마저 나를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틀렸다. 내가 더러운 시어머니다. 내가 세균 덩어리고 구시대 사람이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나는 간다. 더러운 시어머니는 가는 게 낫겠어.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아들 뒤에 숨어서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보았어요. 머리카락이 또 엉망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며느리의 손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역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뭘 해도 틀렸고 며느리가 뭘 해도 옳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며느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손주가 두도를 맞을 무렵 나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손주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이 소화에 안 좋은 음식들은 빼고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상을 보더니 또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이 반찬이 뭐예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아이한테 이런 걸 먹이면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보며 며느리는 코를 찌푸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야?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거야. 나도 이런 음식 먹고 자랐고, 네 남편도 이런 음식 먹고 컸어. 옛날이 언제예요? 지금은 2023년이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소아과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음식 주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왜 이걸 이해 못 하세요? 며느리는 내 음식을 마치 쓰레기 보듯 했어요. 그럼 네가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한 거야. 내 정성이 싫으면 알아서 해. 어머님 방식이 틀렸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애한테 먹여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몇 살 먹은 아이한테 이런 짠 음식을 주려고 하세요? 며느리가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틀렸다고? 네가 뭘 안다고 내 음식을 틀렸다고 하니? 30년 넘게 요리해온 내가? 저도 엄마거든요. 우리 애 먹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님은 정말 고집불통이세요. 그 순간 나는 폭발했어요. 며느리의 뺨을 또 한 번 갈겼어요. 이 건방진 년이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에 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러자 며느리도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내게 덤벼들었어요.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어머님이 너무 고집불통이세요.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왜 맨날 저만 괴롭히세요? 며느리는 내 머리채를 움켜잡고는 힘껏 당겼어요. 나도 질 수 없어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놔. 이 미친년아.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놓으세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거실까지 뒹굴며 싸웠어요.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으아, 아. 손주가 무서워서 울어댔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손톱이 내 팔을 핥히고 내 손도 며느리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그만해. 두 분 다 그만하라고요. 애가 보고 있어요. 이번엔 아들이 더 강하게 우리를 떼어놓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애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네, 와이프가 먼저 시비 걸었어. 내가 정성껏 해준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잖아. 나를 무시하고. 어머님 음식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라고요. 아이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아들은 또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요즘 육아법이 달라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정말 안 좋대요. 소아과 의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세뇌에 넘어가 있었어요. 좋다.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내 와이프가 알아서 다 해. 나 같은 구시대 사람은 필요 없겠네. 나는 그날로 손을 놓았어요. 더 이상 뭘 해줘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손주가 3살이 되더네. 나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우연히 백화점에 갔다가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고는 확신했어요. 저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나는 며느리를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그들은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서 다정하게 대화했어요. 며느리는 평소 나한테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인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나는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간 며느리를 미행했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텔에까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결정적 증거들을.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아들아, 이걸 봐.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아들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와이프가? 내가 직접 본 거야. 내 와이프가 바람 피우고 있어. 몇 달째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아들은 며칠간 고민하더니 며느리를 추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오빠 친구예요. 사업 상담하는 거라고요. 왜 저를 의심해요? 정말 기분 나빠요. 모텔에까지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업 상담인가? 거기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진짜 오해예요. 시어머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아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발견된 거예요.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언제 여행 갈까?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따라다녀. 정말 짜증나. 아들이 이 문자들을 보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혼하자.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혼? 좋아요. 근데 위자료랑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집도 반으로 나눠야죠. 네가 바람 피웠는데 무슨 위자료야? 말이 되는 소리 해.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친구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병이 난 거라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심지어 나를 탓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맨날 저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니까 제가 병이 난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며느리는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라고? 네가 바람 피운 게 내 탓이라고? 이 파렴치한 년이. 나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이번엔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았어요. 이 파렴치한 년.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냐?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며느리도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내게 덤벼들었어요. 우리는 이번엔 정말 격렬하게 싸웠어요. 나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저를 괴롭혀서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 미친년이 끝까지 남 탓이구나. 네. 책임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우리는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당겼어요.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뜯어져 나갔어요. 으악! 아야! 놔요! 놓지 않을 거야, 이 나쁜 년아. 우리 가족을 망친 년! 이번 싸움은 정말 끔찍했어요. 서로 상처를 입을 정도로 치열했어요. 아들과 이웃들이 달려와서야 우리는 떨어졌어요. 그날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며느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갔어요. 어머님, 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평생 원망할 거예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며 떠났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떠나고 며칠 후 나는 더 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끝낼 순 없어. 전현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나는 며느리의 고향을 알아봤어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친정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이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마을 입구부터 플래카드를 걸기 시작했어요. 불륜으로 가정 파탄을 일으킨 김땡땡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남편을 배신한 며느리 김땡땡. 우리 동네의 수치 김땡땡.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플래카드에는 며느리의 실명과 함께 그년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밤새워서 10개가 넘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마을 곳곳에 걸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찾아왔어요. 사부인,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플래카드 좀 떼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뭐가 잘못이야? 내 딸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나까지 폭행했는데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지. 내 딸이 얼마나 나쁜 년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그래야 다른 집안도 조심하지. 며느리 아버지도 나타났어요. 사부인,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 플래카드만 떼주세요. 우리가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안 돼. 네 딸이 서울에서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내가 당한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어요. 며느리 가족은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가게에 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모두 피해갔어요. 며느리도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년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제발 플래카드만 떼주세요. 잘못이 없어? 너 같은 년을 낳아서 우리 집에 보낸 게 잘못이지.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제발요. 플래카드만 떼주세요. 저희가 보상할게요. 돈도 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보상? 내 아들 인생 돌려줄 수 있어? 내가 당한 모욕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네가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보상할 거야? 결국 며느리 가족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장사하던 가게도 망했어요. 어머님, 이제 됐잖아요. 저희가 다 망했어요. 만족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다 갚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고. 며느리는 결국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야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했어요.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복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나는 아들을 달랬어요. 아들은 이혼의 상처로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나는 아들에게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착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나이는 30이고 성격도 온순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아들아,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줄까? 정말 괜찮은 분이야. 처음에 아들은 거부했어요. 엄마, 저는 아직 재혼 생각 없어요. 애도 있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손주도 엄마가 필요하고 너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나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좋았어요. 새 며느리 될 사람은 정말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정중한 인사부터가 예전 며느리와는 달랐어요. 아이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들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어요. 몇 달 후 아들이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확실한 거지?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애도 좋아하고 저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혼 준비는 조용하게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워낙 말이 많았던 터라 이번엔 가족끼리만 간단하게 치렀어요. 새 며느리는 첫날부터 나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모르는 게 많으니 가르쳐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다. 우리 서로 잘해보자. 앞으로 가족이니까. 새 며느리는 예전 며느리와는 정반대였어요. 내가 뭘 해줘도 감사해 했고, 손주를 돌보는 일에도 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어요. 어머님, 애 돌봐주세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손주니까. 손주도 새엄마를 금세 따랐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도 새 며느리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을 열었어요.
새엄마, 고마워요. 새엄마가 와서 정말 좋아요. 아이가 새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나는 정말 뭉클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후 새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임신했어요. 정말 기뻐요. 새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드디어구나. 어머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쨌을까요? 새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첫째 아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챙겨주었어요. 우리 첫째, 동생이 생긴다니까 어때? 기대돼? 좋아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새 엄마 덕분이에요. 아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10개월 후 예쁜 손녀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손녀예요. 정말 예쁘게 태어났어요. 새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나를 불렀어요. 예전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아보세요. 어머님이 먼저 안아주셔야죠. 새 며느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신생아를 내게 맡겼어요. 손 씻으라는 소리도 조심하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쁜 손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나는 손녀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손자까지 태어났어요. 어머님, 이번엔 손자예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새 며느리는 둘째까지 낳고도 첫째를 친자식처럼 돌봤어요. 우리 첫째, 동생들 잘 돌봐줘야 해. 형이니까. 네, 엄마. 제가 잘 돌봐줄게요. 아이는 새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어요. 나는 정말 감동했어요. 어머님, 백일상 차려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정말 기대돼요. 새 며느리는 내가 차린 백일상을 정말 좋아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했어요. 어머님 음식 먹고 자란 우리 애들이 얼마나 건강할까요? 정말 감사해요. 새 며느리의 말에 내 마음이 뿌듯했어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해요. 손자, 손녀 셋을 두고 있고 며느리와도 사이가 정말 좋아요. 첫 번째, 며느리와의 그 지독한 전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새 며느리는 절대 내 머리채를 잡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프면 간병해주고 내가 만든 음식을 감사히 먹어줘요. 어머님, 오늘 뭐 해드릴까요?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요? 새 며느리는 늘 나를 챙겨줘요. 아니다. 너도 애들 돌보느라 힘들 텐데. 네가 건강한 게 최고야.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게 더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첫째, 손주도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새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새 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정말 좋아요. 아이의 말에 나는 정말 고마웠어요. 새 며느리가 첫째를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새 엄마는 할머니처럼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정말 착해요. 아이가 새 며느리를 칭찬할 때마다 나는 뿌듯했어요. 어젯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뭉클했어요. 새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나에게 시련을 준 사람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고향에서 벌인 그 복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 속이 시원했어요.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가정을 파탄낸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웃으며 지내요. 새 며느리는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아들은 진짜 효자가 되었어요. 오늘도 손녀가 내게 달려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못된 며느리 덕분에 나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년도 나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말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향에서 쫓겨난 후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마 어디선가 또 다른 가정을 괴롭히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새 며느리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예요. 첫 번째 아이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나를 친어머니처럼 섬겨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새 며느리를 보면 첫 번째 며느리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지금의 며느리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머리채를 잡을 일도 소리칠 일도 없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조화로워요. 아들도 완전히 변했어요. 새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첫째 아이도 친자식처럼 사랑해요. 우리 첫째,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너도 알지? 아들이 첫째를 안고 말할 때마다 나는 뭉클해요. 새 며느리의 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나를 극진히 대해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예뻐해 주세요. 사부인, 우리 애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새 사돈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뿌듯해요. 이런 게 진짜 사돈 관계예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첫 번째 사돈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사돈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아마 고향에서 쫓겨나 어디선가 숨어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업자득이에요. 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복수는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매달릴 시간에 현재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나아요. 지금 나의 하루는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 며느리가 해준 아침을 먹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줘요. 할머니, 오늘 뭐 하고 놀까요? 할머니랑 놀면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좋아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아이들이 내 음식을 좋아할 때마다 나는 행복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내 음식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지금의 가족들은 모두 감사해해요. 새 며느리도 내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어머님, 이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집 김치 비법이야.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정말요? 감사해요. 꼭 배워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줄게요. 새 며느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예뻐요. 손자, 손녀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둘째는 5살, 셋째는 3살이에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음식 맛있다고 부러워해요.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한대요. 그럼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손주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와,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새며느리는 정말 완벽한 엄마예요. 첫째 아이를 절대 차별하지 않고 셋 다 똑같이 사랑해요. 엄마, 저 숙제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그래, 우리 첫째.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새 며느리가 첫째의 숙제를 봐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아들도 첫째를 친자식처럼 대해요. 아빠, 축구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아들? 아빠가 축구 잘하거든.
프로선수 못지않게 가르쳐 줄게. 가족 모두가 첫째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뿌듯해요. 첫 번째 며느리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에요. 가끔 첫 번째 며느리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년이 지금 자신의 친자식을 그리워하는지 후회하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그건 그년의 선택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새 며느리와는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함께 요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여행도 가요. 어머님, 이번 휴가 때 어디 가실래요? 어머님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어디든 좋다. 너희들이 정해라. 가족끼리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바닷가로 갈까요? 아이들이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새 며느리의 배려심 깊은 모습이 정말 고마워요. 가족 여행에서도 나를 소외시키지 않아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요. 할머니, 바다에서 조개도 잡고 재미있게 놀아요. 할머니랑 모래성도 만들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이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첫 번째 며느리와는 이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싸움과 갈등만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정말 아까워요. 그 에너지를 좋은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 며느리에게 첫 번째 며느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새 며느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었잖니. 모든 게 운명인 것 같아. 맞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기에 저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새 며느리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며느리가 되지 않을게요.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평생 그럴 거예요. 새 며느리의 다짐을 들으며 나는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새 며느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나를 친어머니보다도 더 잘 섬기고 있어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예요. 세 명의 손자, 손녀에게 사랑받고 착한 며느리를 두고 효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며느리와의 그 끔찍했던 전쟁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어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결국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새 며느리가 늘 웃으며 지내고 아들이 가정의 기둥 역할을 잘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에게 당했던 그 모든 모욕과 상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며느리가 내게 말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복받은 며느리인지 매일 느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살아있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새 며느리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저 네 번째 임신한 것 같아요. 검사해봐야겠지만 말이에요. 정말? 또 임신했다고? 와, 이제 손자, 손녀가 넷이 되는 거네. 네,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 며느리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도와줘야겠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행복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손주 하나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 명까지 낳겠다고 하니 이런 게 진짜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 어제는 첫째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 손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다 지켜주잖아요. 새 엄마도 아빠도 동생들도 다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새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첫째 말이 맞아.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첫 번째 며느리와 함께 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년과는 오직 다툼과 갈등만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들도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내와 나 사이에서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이런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뭔 소리냐. 너희가 서로 잘 맞아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첫 번째 결혼 때 겪은 일들이 있었기에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도 엄마를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다고요. 애들도 잘 봐주시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진짜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새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아마 친구들한테 나 욕을 했을 텐데, 새 며느리는 자랑까지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딸이 시집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마음이 놓인다고요. 새 사돈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나를 극진히 모셔주시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작년 추석 때는 새 사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부인,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 갔네요. 딸이 매일 시어머니 자랑만 해서 저희도 정말 고맙습니다. 뭔 말씀을 그렇게. 우리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사부인이 며느리를 잘 대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요즘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새 사돈의 말씀에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첫 번째 사돈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 사돈들은 딸이 나한테 당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적대적이었는데 지금 사돈들은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구나 싶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새 며느리가 나를 위해 깜짝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무슨 날도 아닌데.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새 며느리가 준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블라우스였어요.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돈 아깝게. 어머님께 드리는 건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이 이뻐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나한테 뭔가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사준 것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는데 정말 사람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같은 며느리라는 위치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어머님, 이 옷 입으시면 정말 예쁘실 것 같아요. 어머님 피부톤에 딱 맞는 색이에요. 새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나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새 며느리가 내 취향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새 옷을 입고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들 예쁘다고 했어요. 어머, 사부인 오늘 특별히 더 젊어 보이시네요. 며느리가 사준 옷이에요. 와, 며느리가 참 효부네요. 부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새 며느리가 더욱 고마웠어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며느리.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어제는 손녀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아빠, 새엄마, 형, 자기 막내 동생, 그리고 나까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우와, 우리 손녀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꼭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손녀의 순수한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새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야.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안 되지.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첫 번째 며느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이에요. 그녀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의 가족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줘요. 나는 정말 복받은 할머니예요.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게 매일 감사해요. 첫 번째 며느리와의 전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지독했던 시간들을 견뎌낸 보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 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 새 며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들의 효심 어린 모습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첫 번째 며느리 때를 생각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매일이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축제 같아요. 이제 나는 확신해요. 인생의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첫 번째 며느리는 내게 시련을 준 사람이지만 동시에 진짜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년 덕분에 나는 지금의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아름다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더 많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와의 악몽 같았던 시간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어요. 지금은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넘치는 진짜 가족의 일상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에요. 시어머니로서 존중받고 할머니로서 사랑받는 삶.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